CCTV의 천국 영국에서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다시 들어갈 때까지 자신도 모르게 수천 번 사진이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색 아웃도어 자켓에 스포츠용 시계, 그리고 조깅용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누가 봐도 운동을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성은 3초 뒤 사라집니다. 여자가 생각했던 외출은 길어봤자 1시간 남짓이었을 테지만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같은 CCTV에 집으로 돌아오는 여자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CCTV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 건 아니었죠. 그곳엔 여자가 지나간 길을 몇 번이고 맴돌며 마치 무엇인가 찾는 것 같은 모습의 한 사람이 있었고, 얼마 뒤 그 사람이 파란색 쓰레기통을 끌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셀퍼트에 있는 공공도시 공원인 필파크의 여성 관리인 조의 하루는 공원을 순찰하면서 지난밤에 만취를 해 공원의 사각지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녀는 공원 내에 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했죠. 그날도 조는 오후 3시 30분이 넘었을 때 순찰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때 한창 공원 안에 있는 축구장과 놀이터에는 뛰어노는 아이들이 가득했고 산책로에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했지만 조 또한 공원에 모인 사람들처럼 천천히 산책로를 걸으며 순찰을 함과 동시에 약간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이 순식간에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상황으로 바뀐 건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서 한 사람과 마주치고 나서였죠. 조는 반대편 산책로 쪽에서 키가 크지 않고 왜소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제대로 얼굴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10대처럼 보였죠. 조는 처음에 학교가 끝난 뒤 시간을 때우고 있는 학생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분명 꽤 먼 곳에 있던 그 사람이 고작 10발자국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로 들어온 게 말입니다. 그냥 가는 방향이 같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조가 산책로에 있는 하수구를 확인하고 넘친 쓰레기통을 처리하고 전구가 깨진 가로등이 없는지 찾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녀의 시야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심지어 조는 후드 아래로 살짝 드러난 그 사람의 눈이 집요하게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사람처럼 위아래로 훑는 것 같았죠. 설마 지금 내 몸무게를 가늠하고 있는 건가? 조는 그 소름 끼치는 시선이 마치 눈앞에 있는 그녀를 들쳐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짐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조는 그 사람이 자신이 매번 공원에서 마주쳤던 주민들과는 달리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과의 거리를 넓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장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의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 사람이 튀어와 덮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두 다리를 묶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는 들고 있던 수첩에 뭔가를 적는 척하며 천천히 그 사람의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부디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서 저 집요한 시선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길 바랐죠. 그러던 중 조의 앞에 언덕이 하나 보였는데 그녀는 언덕 앞에 당도하자마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같이 달리려는 그 사람의 빠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조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죠. 행여 뒤돌아봤다간 후드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을까봐 시선은 정면만을 향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거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공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조는 점점 느려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죠. 다행히 그녀의 시야엔 후드를 쓴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조는 아까까지만 해도 무섭게 뛰던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조는 그날 공원에서 겪었던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했죠. 어쩌면 정말 공원을 배회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고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한 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생각은 아주 쉽게 깨져버렸죠. 그녀가 사는 동네에서 한 여자가 며칠 전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V에선 실종된 여자에 대한 정보를 보도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사라진 여자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은 조가 근무하는 필파크였고 사라진 추정 시간이 바로 조가 후드를 쓴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조를 집요하게 관찰하던 사람에게서 미처 도망치지 않았던 걸까요? 대체 그날 필파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월 13일 영국 북서부에 위치한 랭커셔주에서 한 여자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제보가 들려왔습니다. 사라진 여자의 이름은 47세 린제이 버백으로 최초 실종 신고자인 그녀의 전남편에 의하면 린제이는 전날인 12일 오후 4시에 집에서 나갔고 그 이후로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린제이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그녀의 딸 사라였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뒤 초등학교 보조교사였던 린제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사라는 12일 오전 11시 53분에 린제이와 함께 옷을 사기 위해 집에서 40분가량 떨어진 블랙번에 갔었다고 했죠. 그날은 린제이가 사라와 그녀의 남자친구 브랜던과 함께 만나 차 한잔을 하기로 한 날이었고,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린제이는 사라에게 브랜던이 오기 전 운동을 하고 오겠다고 한 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평소 린제이는 운동을 좋아했고 그녀가 주로 가는 코스는 셀퍼트에 위치한 필파크였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는 그녀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CCTV를 통해 오후 4시 6분에 벌리로드를 따라 걷다가 필파크 애비뉴로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했죠. 그런데 문제는 필파크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지만 나오는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린제이가 지나갔던 벌리로드를 포함해 필파크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화면엔 평소와 같이 집으로 향하거나 쓰레기통을 운반하는 주민들만 찍혀있을 뿐 린제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렇다는 건 린제이가 사라진 곳이 필파크란 말이 되는데, 그녀를 찾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수천 장의 실종 포스터를 만들었고, 거기다 전문 경찰관, 개조련사, 소방구조대, 산악구조 봉사자들로 구성된 수색구조팀까지 꾸려졌지만 필파크 내부에선 린제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필파크를 중심으로 광범위 수색이 시작됐고 드론과 헬리콥터까지 배치됐지만 그 어디에서도 린제이는 나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까지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린제이가 사라지고 12일 뒤 저희는 상상했던 최악의 결말을 마주했습니다. 함정님, 지금 주민 한 명이 산책하다가 린제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린제이를 찾은 사람은 또 다른 랭커셔 주민인 모건 파킨슨이었습니다. 모건은 자신의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녀의 개가 튀어나갔고 모건은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쳤다고 했죠. 그녀는 혼자 어디론가 뛰어가는 개를 잡기 위해 쫓아갔는데 그곳은 필파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에클링턴 공동묘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이 공동묘지로 들어가 개를 찾았을 때 개는 덤불 안에서 고개를 처박은 채 무언가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녀가 개를 들어 올렸을 때 그 아래엔 커다란 비닐봉투가 있었고 그 아래로 깊은 상처가 있는 다리가 튀어나와 있었다고 했죠. 그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린제이의 시신이었습니다. 린제이의 시신은 바지가 벗겨진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경추 골절이었는데, 부검을 마친 담당 부검인 나오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죠. 25년 동안 이 정도의 손상은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린제이의 후드 전체가 끔찍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목 위에서 직접적으로 구르거나 발로 차거나 위에서 무릎으로 찍어 눌러야만 생길 정도의 압박으로 인해 생긴 거라고 덧붙였죠. 또한 그녀의 다리에 있던 상처는 절단을 시도하려던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부패 정도로 보아 이미 오래전 사망했을 거라 했는데 저는 그녀가 사라진 12일 당일 숨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범인이 필파크에서 린제이를 옮길 때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린제이가 사라진 날부터 그녀의 동선을 따라 사건에 관련된 목격자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필파크에서 일하고 있는 조 브레스웨이트라는 여성의 제보를 받을 수 있었죠. 조는 12일 필파크의 산책로에서 수상한 느낌의 10대 소년을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지나가는 영상 하나가 있었죠. 그건 12일에 기록된 벌리로드에 있는 CCTV 영상 중 린제이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뒤 2시간 뒤 한 10대 소년이 커다란 쓰레기통을 옮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 이외에도 혹시 그 소년이 다른 화면에 찍힌 건 없는지 확인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록을 찾을 수 있었죠. 사건 당일인 12일, 소년이 처음 CCTV에 포착된 건 오후 2시 27분에 벌리로드를 따라 필파크로 향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0분에 어두운 색 후드 집업을 입은 소년이 린제이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영상도 확인됐습니다. 그 후 오후 8시 28분, 같은 소년이 문제의 쓰레기통을 끌면서 에클링턴 묘지 쪽으로 향하는 모습도 찾을 수 있었죠. 이때 김영사는 에클링턴 묘지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목격자 앤서니 듀 허스트는 한 남자가 쓰레기통을 들고 공동묘지에서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이상하게 그 쓰레기통에선 텅 빈 것 같은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죠. 그리고 오후 11시 18분, 소년은 다시 한번 공동묘지 근처의 CCTV에 잡혔는데 그때 소년의 손엔 쓰레기통이 사라진 후였는데 그는 며칠 동안 유기장소인 공동묘지에 4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당장 그 쓰레기통을 찾기 위해 다시 에클링턴 공동묘지로 향했는데 쓰레기통은 이미 린제이를 찾던 수색대에 의해 발견된 후였습니다.
수색대원인 젬마 허드슨과 리앤 싱글턴 그리고 사라 티슬웨이트는 20일 오후 9시에 묘지를 수색하던 중 수상한 얼룩이 묻은 쓰레기통을 찾았다고 했죠. 그들은 그렇게 말라붙은 피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또한 피가 묻은 쓰레기통은 영상 속 소년이 끌고 다닌 것과 일치했죠. 저희는 그 소년을 찾기 위해 주민들에게 협조를 받고 곧 에클링턴 공동묘지에서 4분 떨어져 있다는 소년의 집을 찾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로키 마르시아노로 17세 미성년자였죠. 그런데 저희가 린제이의 살인범을 잡기 위해 그 집에 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건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가 아닌 IQ 65 이하의 자폐아였습니다. 자폐증과 ADHD 진단을 받은 로키 마르시아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소년이었습니다. 유일한 관심사가 가족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었고 영화를 보거나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죠. 사람들은 그런 로키 마르시아노가 린제이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을 때 의문을 가졌지만 시신이 유기됐던 덤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녹색 장갑과 노란색 손잡이가 달린 톱이 발견됐는데 장갑 안쪽 표면에선 로키 마르시아노의 DNA가 발견되고 톱에 묻은 혈흔이 린제이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로키 마르시아노는 체포된 직후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CCTV 영상이 밝혀지면서 자신은 그저 어떤 남자의 심부름으로 돈을 받고 쓰레기통을 옮긴 것이라 주장했죠.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심원은 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로키 마르시아노의 가족은 법원 밖에서 앞면엔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년을 풀어주세요라는 문구와 뒷면엔 살인자는 여전히 밖에 있다는 티셔츠를 입고 그의 무죄를 주장했죠. 로키 마르시아노의 가족은 이전엔 전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했지만 CCTV 속 로키 마르시아노는 분명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상대를 찾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은 도망쳤고 린제이는 벗어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법정에서 유가족이 진술서를 낭독하는 시간에 린제이의 딸 사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초등학교 보조교사였던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로키 마르시아노와 같은 소년을 가르쳤고 만약 로키 마르시아노를 학교에서 만났다면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일했던 린제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선 로키 마르시아노와 같은 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제대로 되어 이런 정신장애가 있는 이들의 무작위적인 범죄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